2026년 현재 우리는 마우스 클릭 몇 번,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월급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0-40년 전인 1980에서 90년대 대한민국에는 한 달간 흘린 땀방울의 무게가 노란 봉투 속 두툼한 현금 지폐로 전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그 시절의 노란 봉투를 들고 과거로 타임슬립을 한다면 당시의 월급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손에 쥘 수 있었을까요? 실물 경제, 10,000원 한 장이 가졌던 압도적인 지배력. 대졸 초임 30만 원의 가치. 1980년대 초중반, 평범한 대기업 신입사원의 첫 월급은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7-80만 원 선으로 진입했죠.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이 돈이 시장으로 나가는 순간 마법이 시작됩니다. 지갑이 열리는 비용, 식비와 교통비. 80년대 초반, 퇴근길 출출함을 달래주던 짜장면 한 그릇은 단돈 300원에서 500원이었습니다. 지각할까봐 가슴 졸이며 타던 택시의 기본 요금은 600원이었고 시내버스 요금은 100원 남짓이었습니다. 데이트 비용의 경제학. 1980년대 중반 혹은 80년대의 어느 날, 10,000원 한 장을 주머니에 넣고 나가면 명동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돈가스를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뒤 영화를 보고도 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 30만 원은 한 달 내내 온 가족이 먹고 쓰며 가끔은 외식까지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의 눈물겨운 가계부 쪼개기와 저축이 더해져 미친 듯이 아끼고 아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투자자산, 내 집 마련이 소설이 아닌 수학이던 시절. 음마아파트 분양가 2천만 원. 오늘날 대한민국 부동산의 상징이 된 대치동 음마아파트.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던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의 분양가는 31평 기준 약 2천만 원에서 2,300만 원 선이었습니다. 평당 가격은 고작 68만 원이었죠. 다만 80년대 말 3조 호황으로 서울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80년대 중반부터 월급을 모아 1979년 당시 음마아파트 분양가로 집을 사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80년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주택 청약이나 분양을 통해 5-6년 만에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던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월급 적금으로 집을 사던 기적. 대기업 직장인이 월급을 아끼고 모으고 여기에 두둑한 상여금까지 보태어 연간 2-3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대출을 조금 얹어 5-6년 만에 서울 중심가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당시 대기업은 400%에서 600%의 파격적인 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월급을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잔인한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은행 금리 15%의 시대. 굳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당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무려 연 15%에서 20%에 육박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은행에 꼬박꼬박 묻어두기만 해도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의 마법으로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그야말로 저축하는 보람이 있던 시대였던 것이죠. 사회학. 단일 소득의 안정성과 중산층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외벌이로운 가족을 부양하던 시대. 80-90년대 사회학적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가 벌어오는 외벌이 월급 하나로 4-5인 가구의 생계는 물론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과 노부모 부양까지 동시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버지가 가져오는 노란 봉투가 풍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들의 눈물겨운 가계부 쪼개기와 안방 한 구석에서 밤새 이어지던 가내 부업 같은 지독한 헌신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날 맞벌이가 필수임에도 늘 주거와 육아 불안에 시달리는 사회 구조와 달리 당시의 단일 소득 시스템은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단단한 사회적 주춧돌이었습니다. 골목길 공동체와 우리라는 정서. 아파트 문만 닫으면 완벽한 타인이 되는 지금과 달리 당시의 주거 형태는 골목을 공유하는 수평적 공동체였습니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 정도로 끈끈했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온 동네가 함께 나누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을 단위로 작동했습니다. 사교육의 압박 없이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함께 뛰어놀며 사회성을 배우던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당시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고성장 사회가 주는 낙관론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고, 비록 가난하더라도 회사에서 성실히 버티면 내 집을 마련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굳건히 살아있던 사회였습니다. 인문학, 느림의 철학과 결핍이 만들어낸 낭만. 기다림이 삶의 가치를 만들던 시절, 스마트폰과 카카오톡이 없던 시절, 인류는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종로서적 앞이나 시계탑 밑에서 친구나 연인을 만나기 위해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한두 시간을 마냥 기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결핍의 시간 동안 인간은 상대방을 더 깊이 그리워하고 상상했으며 그 기다림 끝에 마주한 얼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날로그 매체가 담아내던 기억의 무게. 음악 한 곡을 듣기 위해 레코드숍에 가서 카세트 테이프나 LP를 사고 좋아하는 곡을 라디오에서 녹음하기 위해 숨을 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와 일기장, 필름 한 롤에 24장밖에 찍을 수 없어 셔터 한 번을 신중하게 누르던 카메라까지 쉽게 소비하고 지울 수 없었던 아날로그 매체들은 인간의 기억과 추억을 훨씬 더 묵직하고 소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의 평온함. SNS가 없던 8, 90년대에는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눈앞의 가족, 내 동네 친구들과의 소소한 일상에 집중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는 뚝배기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인류 정신사에서 가장 평온했던 마지막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반전, 고성장의 이면, 그리고 사라진 기회비용.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바꾼 풍요. 당시의 높은 금리와 자산 상승률은 대한민국이 연간 10%가 넘는 초고속 성장을 달성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 6일 근무는 당연하고 야근 수당도 없이 매일 밤을 지새우던 부모님 세대에 잔인했던 노동력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워라밸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자산 격차. 은행 금리가 높았던 만큼 돈을 빌리는 대출 금리 역시 20%를 넘나들었습니다. 즉, 돈이 없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 무언가를 시도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결국 당시의 저물가와 자산 기회는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던 소수에게만 허락된 제한적 유토피아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면 판타지 소설 같은 8, 90년대의 물가와 자산 시장, 우리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 단순히 물건값이 싸서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실한 희망이 있었고 내 노력이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 화려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노란 봉투를 쥐고 가족을 향해 달리던 그 시절 우리의 부모님이자 바로 당신들의 청춘이었습니다.